앞서 저희 국방부 출입하는 김재혁 기자를 통해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충일을 하루 앞둔 바로 어제 북한이 한미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었죠. 북한이 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러 가지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또 우리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의 뜻을 담아서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바로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이 쏘아 올린 8발의 미사일들 짧게는 110km, 길게는 670km까지 날아갔고요. 최고 고도는 25km에서 90km 정도로 탐지가 됐습니다. 자, 어떤 미사일들을 쏘았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에 이 3가지 미사일, 이른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전술 무기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개발했다라고 자랑했던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이 4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8발을 쏘아 올린 겁니다. 미사일의 사거리와 이 내용들을 보면 특징은요, 모두 다 다른 사거리와 고도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라는 것. 또 한 가지,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 서울에서부터 남해안과 제주까지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골고루 들어가게 되는 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집중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요, 남한을 겨냥한 소형 전술핵 장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핵무기를 600mm 이하로 줄였다 그러면 핵탄두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미사일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핵을 다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실었는데 3개는 미사일이고 1개는 포대형 방사포. 그래서 이게 고도가 25 내리 65km로 각각 그 종류별로 다 다른데 이런 고도가 저희가 빈대거든요. 빈대. 자,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달라졌죠. 한때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주로 썼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발사 직후부터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달라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난 정권에서는 알아도 불상의 발사체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 북한에 대한 미사일도 달라지고 NSC 운용이나 또 대통령 NSC 발표 이런 것도 대북 대응도 뭐 규탄한다 맞대응해서 저희도 이제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어제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그 다음 날 새벽에 우리가 똑같이 8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뭐 이런 대응들, 그리고 아까 언급했지만 미상의 발사체 뭐 이런 표현들 싹 사라진 모습이 바로 달라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뭐랄까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확실하게 미사일, 특히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라고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도 명확하게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짚어주고 이게 도발로서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8발의 대응 사격을 했는데요. 그중에 특기할 만한 것이 우리 국군이 7발의 미사일을 대응 사격을 했고 네. 미군에서 1기의 미사일을 대응 사격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미 공조 같은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면은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한미 공조가 보다 더 긴밀해지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북한의 눈치를 덜 보는 방향으로 네. 좀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발사 내용들을 보면 전문가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고도나 사거리들을 볼 때 우리 군 기술만 가지고는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이 허점을 노렸다 했는데 하지만 미군과 우리가 함께 전략 자산을 운용할 경우에는 이 발사 단계부터 또 탐지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 그리고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통상적으로 최근에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는 발사 직후에 북한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각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만은 지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돼도 이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들어 18번째 무력 도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이전까지만 해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쏙 들어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뭔가 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라는 오히려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 아니냐라는 분석도 네. 있지만 사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북한은 최대 비상 방역 조치 선언을 하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료 선언이 나오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 북한 주민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좀 진단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핵 무기 도발을 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내부 주민들로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이런 감염병이 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런 군사력 증강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아하. 관영 매체를 통한 홍보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결속 또는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거를 대비해서 조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하고 또 혹시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지 이걸 가만히 좀 노려보고 있는 그런 이 꼼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